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PPT 수업이 아니라 실제로 선생님이 좀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하려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배울 주제는 정보통신 기술 중에 하나인데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너무 방대한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한번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그 주된 단어들이 거의 다 정보통신 기술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지금은 뭐 정보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처음 녹화하는 거라 조금 떨립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주제로 이전의 산업혁명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4차니까 4차 산업혁명이니까 그 이전에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번 써봤어요. 자,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산업혁명까지 있는데, 자, 1차부터 3차까지는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어떤 학자들은 요 2차를 1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1차를 그 전에 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 그 전에로 얘기하는 사람을 얘기할게요. 1차 산업혁명은 바로 농업의 시작을 1차 산업혁명으로 많이 봅니다. 농업, 뭐 간단하죠. 지금은 농사도 많이 짓고 하는데 이 농업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처음 지었습니까? 바로 신석기 때 이후로 처음 이제 농업을 시작했는데 이 농업을 시작함으로써 사람들이 그전에는 어떻게 다녔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을 건데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농업이 시작됨으로써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시작했고 이 정착 생활이 발전하면서 국가가 건설되고 나라가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농업을 1차 산업혁명으로 많이들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산업혁명이 나오죠. 자, 2차 산업혁명은 뭐의 발명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증기기관. 자, 증기기관은 1776년에 누가 발명을 했습니까?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어요. 증기의 힘, 그 물을 끓여서 나오는 수증기의 힘으로 그 움직이는 그 기계를 만든 게 증기기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누가 대신합니까? 바로 기계가 대신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기계가 대신하다 보니까 대용량, 또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까? 공장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자, 요거를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이때부터는 엄청난 우리가 흔히 쓰는 산업혁명은 바로 이때를 얘기를 많이 해요. 2차 산업혁명을 본격적인 산업혁명의 시작이다라고 많이들 보고 자 그렇게 해서 쭉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3차 산업혁명은 어떤 걸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까요? 자, 뭐 이건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의 발전. 전기가 엄청나게 발전이 됐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디슨. 그 다음에 누구예요? 테슬라라는 사람이 직류와 교류를 발전을 시켰어요. 테슬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지금은 뭐 미국의 자동차 회사 이름이 테슬라라고 해서 엄청난 거대 회사가 됐지만 테슬라는 그 에디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이름이에요. 그 에디슨과 테슬라가 이 전기를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전기에 대한 비하인드 얘기는 선생님 나중에 수업 시간에 좀 더 해줄게요. 자, 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의 발명을 또 3차 산업혁명으로 꼽냐?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기계예요. 바로 컴퓨터예요. 컴퓨터. 자, 컴퓨터의 발명을 또는 발전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때는 요 시대였어요. 3차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학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컴퓨터 학원도 많았고 또 뭐 윈도우 그때는 윈도우와 또 다른 운영 체제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뭐 윈도우로 거의 고착화가 됐지만 이런 것처럼 전기와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최초의 컴퓨터 이름이 뭐라고 했죠? 최초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애니악입니다. 애니악.
최초의 컴퓨터 이름은 ENIAC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바로 주제인 몇 차 산업혁명?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단어 하나로만 나타내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단어로 써봐서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IoT라는 것도 있고 빅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뭐 그 외에도 뭐 당연히 AI도 있을 것이고 로봇 등등이 있을 것이다. 이 네 가지만 더 볼까? 이 외에도 뭐 3D 프린터, 그 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4차 산업혁명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더 써볼까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외에도 뭐 여러분들 VR이라고 하죠. VR 가상현실 VR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선생님이 많은데 이 앞에 있는 네 가지만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IoT는 뭐의 약자입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의 약자예요. 그럼 사물 인터넷이 뭐냐? 자, 여러분들 지금 와이파이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 또는 뭐 갤럭시 탭이나 또는 아이패드 같은 그런 태블릿 PC에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노트북에도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한정적인 전자기기에만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냉장고에도 와이파이 들어가 있는 거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세탁기는 어때요? 그 다음에 요 시계, 스마트워치에도 와이파이 기능이 들어가 있죠. 와이파이도 마찬가지고 뭐 LTE도 들어가서 통화도 선생님 이렇게 통화하는 사람도 봤어요. 귀에다 대고 이런 식으로 통화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이제 유비쿼터스 시대가 오면은 거의 모든 것에 이 IoT 인터넷이 사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IoT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IoT라는 용어는 그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IoT 꼭 알아두세요. 꼭 인터넷 오브 띵스 꼭 알아두세요. 시험에 형성평가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뭐 큰 데이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때도 요 데이터, 정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선생님 중고등 물론 지금도 정보가 중요하죠. 선생님 때 정보는 어떤 정보가 중요했냐면은 확산적 정보가 중요했습니다. 자, 확산적이라는 것은 퍼져나간다. 멀리 양을 많게 한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뭐냐면은 어떤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에 대한 주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에 대한 주제를 찾기 위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검색하고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산적 능력은 이 현대로 돌아오면서 어떤 능력으로 바뀌었냐? 바로 수렴적 능력으로 바뀌었어요. 정보의 양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만 검색해도 구글에 또는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한 20페이지, 30페이지, 많게는 100페이지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의 정보를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 좋고 가장 잘 만든 정보를 뽑아내는, 수렴해내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수렴적 능력이라고 선생님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나온 또 직업도 있죠. 무슨 직업입니까?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직업이 또 생겼죠.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내가 원하는 사업이나 내가 원하는 곳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나 대신에 해주는 사람들, 빅데이터 전문가들. 빅데이터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빅데이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이거는 꼭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의 속도예요. 자, 세 번째는 형태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의 형태에는 굉장히 큰 다양성이 있죠. 데이터의 양, 데이터의 속도, 형태의 다양성을 빅데이터의 3특징이라고 합니다. 3특징.
특징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AI로 보겠습니다. AI. 자, AI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AI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알파고가 있겠죠. 알파고 이전과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100% 달라졌습니다. 알파고는 그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죠.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근데 바둑을 두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매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둑의 경우의 수가 몇십만 가지고 몇백만 가지가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알파고가 적용을 해서 사람을 이길 것인지 이길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들이. 그러나 하루가 지나서 첫 판이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두 번째 판도 알파고가 이겼어요. 세 번째 판까지도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거기서 거의 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죠. 이세돌이 무조건 한 판을 이기긴 했어요. 이기긴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이세돌 또한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더 이상 이 AI, 인공지능을 바둑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이후로 뭐 인공지능은 바둑을 안 둘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세돌 기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커제라는 굉장히 지금 현재에서 엄청 잘하는 바둑 기사가 있어요. 커제도 지금 이 인공지능한테 계속 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는 인식 속에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엄청나게 발전되고 지금은 사람의 그 행동보다 훨씬 빠르다고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인공지능은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공지능은 어떤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냐?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하고 그대로 실행만 하는 게 인공지능이냐?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죠.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당연히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하지만 이 명령어대로만 수행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인공지능이냐? 이 명령어를 입력을 했지만 명령어에 반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는 이 컴퓨터 자체가 이 상황을 학습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요. 딥러닝.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액션, 리액션이 다르게 나가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한다. 이 인공지능은 거의 대부분 뭐랑 결합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로봇과 결합이 많이 되는데 또는 로봇 아니면은 요즘은 뭐랑 많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많이 결합이 돼서 인공지능으로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요즘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AI 스피커가 있죠. 계속해서 아침마다 만약에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아침마다 뭐 BTS 다이너마이트 틀어줘 라고 한 달을 얘기하면은 이 인공지능은 뭐 한 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침에 내가 깼을 때 BTS 다이너마이트를 틀게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 스스로 학습이 됐으니까. 그런 것처럼 요즘은 이제 AI 스피커가 많이 뜨고 있고 또 어떤 인공지능이 또 있습니까? 이 햇빛의 뭐 그 일사량을 받아서 스스로 뭐 커튼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AI 에어컨 있죠? 그 방 안에 또는 거실 안에 온도를 봐서 습도와 온도를 조절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자, 로봇 볼게요. 이 네 가지 중에서는 로봇가 조금 발전이 가장 느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려워요. 로봇을 우리는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은 영화에서 많이 봤듯이 꼭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로봇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로봇은 많은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나왔지만 사람의 형상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이 사람의 관절을 구현해내는 것도 어렵고 사람처럼 특히 이족보행 서서 걸어다니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로봇의 형태를 많이 다르게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로봇은 뭐 로봇 청소기라고 많이 하죠. 이 원형으로 생긴 로봇 청소기가 지금은 나왔고 그 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뭐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 근데 사람의 형상은 아니야. 팔이 이렇게 그냥 팔같이 생긴 긴 짝대기가 나와서 커피를 이렇게 내려준다거나 아니면은 치킨을 튀겨주는 로봇. 요 정도로만 아직까지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나왔지만 이제 언젠가는 한 10년 또는 15년 뒤면은 뭐 사람의 형상을 한 로봇이 나와서 택배를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에서 가사도우미가 될 수도 있죠. 무거운 물건을 옮겨준다고 침대 같은 것을 옮겨준다고 이런 식으로 로봇 가사도우미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율주행과 결합해서 지금 택시에 자율주행 기술을 넣으면은 택시 운전사가 필요가 없죠. 대신에 너무 운전사가 없는 거는 사람의 눈에 너무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로봇을 넣어서 로봇이 직접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에요. 자, 뭐 이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여기 나온 것들만이라도 꼭 알아두세요. IoT, 빅데이터, 그 다음에 AI, 로봇 요 정도로는 꼭 알아두고 하나 더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고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도 있던 거지만 클라우드는 이제 뭐 구름이라는 뜻이죠. 자, 구름 안에 정보들이 저장돼 있듯이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그 내가 저장했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예전에 저장 장치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디스켓이라고 있었어요. 디스켓, 플로피 디스켓 또는 CD. CD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디스켓은 못 봤겠지만. 자, CD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USB 또는 SD 카드 등등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외장 하드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왜 클라우드로 많이 변모를 하냐? 이 디스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큰 디스켓도 있었고 아니면은 작은 디스켓도 있었어요. 플로피 디스켓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좀 작은 디스켓도 있었는데 용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얘는 한 3.5메가, 얘는 한 5메가 정도. 5메가면은 노래 한 곡도 못 담습니다. 그렇게 용량이 작았고 CD도 마찬가지예요. CD는 용량은 컸어요. 뭐 많은 것은 DVD라고 해서 4기가 5기가도 만들 수 있지만 저장이 어려웠어요. 저장. CD를 예전에 굽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CD에 정보를 저장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CD도 많이 안 쓰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USB.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USB 안 쓴다는 게 아닙니다. USB 또는 SD 카드. 단점이 뭡니까? USB나 SD 카드의 단점이 뭐예요? 물론 뭐 분실의 위험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혹시라도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으면은 다시 가야 된다는 단점. 또는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죠. USB 그런 뉴스들 많이 나와요 요즘. USB를 잃어버렸는데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더라. 그런 것처럼 보안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씁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고 구글 클라우드도 있고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뭐 아이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지만 유료로 사람들이 많이 쓰긴 해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갈 날이 이제 뭐 3년에서 4년 정도 남았는데 대학교 가면은 엄청난 많은 정보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주고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로도 실시간으로 보내야 되고 하는데 그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으면은 너무 편하겠죠. 쓰고 있으면은 자 이렇게 하고 다음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직업을 한번 조사해 볼게요. 직업을 한번 예측해 보는 거죠. 예측. 자, 직업이 뭐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자, 우린 여기다가 사라질 직업 그 다음에 생겨날 직업을 한번 써볼게요. 생겨날 직업 앞으로 미래에 생겨날 직업 사라질 직업과 생겨날 직업 자,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금 선생님 이거 찍고 있는데 선생님은 사라질까요? 생겨날까요? 아니면 변형이 될까요? 물론 뭐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변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은 변형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언택트 강의를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 강화될 것 같은데 온라인 수업이 강화되면은 그만큼 선생님의 수요도 많아지기 때문에 선생님은 변형이 될 것 같고 그럼 사라질 직업으로는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택배 기사님들 뭐가 발전이 되면 사라질까요? 바로 로봇과 AI가 발전이 되면은 택배 기사님 사라질 것 같고 그 다음에
화물차를 운송하시는, 고속도로 가면은 엄청나게 큰 화물차를 운송하는 그 기사님들을 본 적 있죠. 자, 그분들도 나중에 뭐가 발전이 되면은 이 AI와 자율주행 자동차가 발전이 되면은 사라질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문제가 많이 됐던 직종 중에 하나인데 바로 콜센터 직원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콜센터 직원이라고 하면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역할인데, 요즘은 뭐 키오스크도 많이 발전했고, 키오스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맥도날드로 예시를 들게요. 맥도날드 가면은 뭐 주문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옆에 큰 기계가 있어요. 이 큰 기계에서 이 번호를 또 내가 먹고 싶은 걸 클릭하고 신용카드 넣고 해서 주문표를 받는 이런 기계를 키오스크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발전이 돼서 콜센터 직원은 없어질 수도 있다. 요즘 그 광고를 보니까 중고 핸드폰을 자판기처럼 팔더라고요. 예전에는 말도 안 됐죠. 내 핸드폰의 값어치를 누가 판단을 해줬어요? 물론 뭐 인터넷에 시세가 나오긴 하지만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한테 상관없지만, 선생님처럼 중고 거래를 많이 안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대리점으로 가요. 대리점으로 가서 누가 판단합니까? 그 대리점에 계시는 직원이 자신이 봐서 상태가 깔끔하고 이 정도면은 얼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줬어요. 그 직원도 마찬가지로 그 자판기가 생겨나면서 많이들 없어졌겠죠. 핸드폰 대리점도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뭐 다른 분류로 가볼까요? 자, 심판 어떻습니까? 심판.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심판 사라질 것 같습니까? 뭐 축구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VAR이라고 해서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도. 그래서 심판이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뭐 사라지지 않더라도 지금 축구의 심판이 3명 있죠. 주심, 부심, 부심, 또는 뭐 대기석 부심도 있지만, 근데 심판이 3명이라고 하면은 그 중에 2명은 줄지 않을까, 1명만 남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보고, 자, 그러면은 생겨날 직업에는 뭐가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주고 예시를 들어서 활용을 해주는 그런 전문가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뭐 여기만 봐도 많습니다. AI, 인공지능도 결국은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고쳐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자, AI 수리 전문가, 또는 지금 뭐 이거는 여기 안 나오는 얘기지만 로봇이니까 그 아까 테슬라 얘기 살짝 했었는데, 테슬라라는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우주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로 로켓을 쏘고 그 로켓가 다시 지구에 와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 중인데, 이것이 상용화가 된다면은 우리는 뭐 신혼여행은 진짜로 달나라로 간다거나 아니면 화성으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를 연계해주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주 상품이 있어야겠죠. 자, 우주 상품을 판매하는 우주 상품 판매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드론 얘기가 나와요. 여기 드론이 있으니 드론과 관련된 직장을 하나 얘기하면은, 지금 드론은 많이 발전했어요. 드론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직장 중에서는 방송 쪽에서 많이 일을 하죠. 뭐 촬영, 특히 카메라를 달아서 먼 곳에서 멀찍이 풍경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런 쪽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곳이 어딥니까? 군사용, 군대에서 쓰거나 또는 농업. 예전에 김건모라고 해서 그 미우새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농업용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 라고 해서 그런 적도 있고, 그리고 농사에도 많이 씁니다. 그 외에도 어디에 또 쓰려고 하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택배에도 많이 쓰려고 해요.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를 붙이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쓰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아마존, 미국의 아마존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과 관련된 직장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겠죠. 지금 드론 학원이 있지만 많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드론 학원도 더 생길 거고, 그럼 드론이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드론을 수리해주는, 지금 뭐 자전거 수리점처럼 드론을 수리해주는 수리점이 있을 거고, 또는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주말에 어디 갔다 왔냐면은 저기 안목해수욕장을 갔다 왔어요. 안목해수욕장 가니까 뭐 레저를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낙하산처럼 이렇게 생긴 것들 잡고 공중을 이렇게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등 뒤에 이 선풍기 같은 큰 팬이 달려 있어요. 그걸 등에 내고 낙하산으로 해서 뭐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바닷가 위를 이렇게 돕니다. 그런 것처럼 드론이 발전되면은 그 다음에 낙하산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드론에 타고 이렇게 레저를 즐기는 드론 레저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드론을 이용한 드론 레저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도 없고, 하지만 어느 정도 상상은 해볼 수 있죠. 상상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미래를 받아들이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조금 선생님이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빠르게 했는데, 다음에 찍게 되면은 조금 필기도 더 완성을 하고, 필기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대해 가면서 필기를 보세요. 오늘 한 것은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던 형성평가에 나오는데 중요한 거 위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워봤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래서 복습하면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있는데, 1차는 농업의 시작, 2차는 증기기관, 누가 발명했다고 했어요? 제임스 와트가 1776년도에 발명을 했고, 자, 3차는 전기와 컴퓨터. 전기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에디슨과 테슬라. 그 다음에 컴퓨터는 최초의 컴퓨터 뭡니까? 애니악이라고 했고, 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중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거 네 가지만 배웠어요. IoT, 빅데이터, AI, 그 다음에 로봇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의 약자이고, 자, 빅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특징 세 가지 꼭 알아두세요. 데이터의 양, 데이터의 속도, 형태의 다양성. 형태의 다양성이라고 하면 우리 배웠습니다. 미디어는 뭐 음성, 문서 또는 뭐 동영상 이런 식으로 형태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걸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여러 개 얘기를 했습니다. 알파고도 얘기했고, 이렇게 인공지능 스스로 배우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직업으로 한번 탐구를 해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사라질 직업, 이거 외에도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생겨날 직업. 사라질 직업이 지금 생각나는데 하나 더 생각났어요. 그 예쁜 장식품들을 만들어,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장난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 뭐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왜 사라질 것 같냐면은 바로 요 3D 프린터에 의해서 굳이 사람이 손으로 깎지 않아도 3D 프린터에 입력하고 바로 출력만 하는 다양한 형태로 변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수행평가를 하겠죠. 학교에 오는 날은 이제 수행평가를 계속 진행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뭐 놓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거나 하는 부분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한테 따로 연락을 취하면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고생했습니다.